인문자본부 의료노련 조합원 교육이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사전에 뭔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하자. 결국은 현장에서 답이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우리 환자들이 힘이 나는 뭐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직장인 고충 솔루션 그래가지고 저희 약자로 칙솔이라고 부릅니다. 칙솔. 아마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노동관계에서 새로운 역사라고 한다면 칙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지금 인하대병원의 신승일 위원장님이 아니 이거 하겠다고 해주신 거. 투쟁적인 구호를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왜 쫓기면 항상 좀 투쟁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뭐 여의도에도 또 갔다 오시고 하셨을 텐데,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겠죠.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반 세대가 30% 정도의 그 절반이 아이를 안 낳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연애는 하되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건 안 계시죠? 그러니까 기업의 채용 여력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구직의사도 별로 없지만 기업의 채용 여력도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청년 고용의 블랙홀 위기다. 지금 고용이 늘었다 그러고 실업률이 줄었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메꾸고 있냐? 여성 장년층이 메꾸고 있다 그럽니다. 예, 나라에서 일해 이 젊은 이 청년들이 70만 명 지금 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는 1인 자영업자도 15년 만에 최대라는 거예요. 1인 자영업자 문 열어봐야 1년 안에 문 닫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출산율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나오면 누가 키워줍니까? 하나도 안 낳는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실제 사용률은 꼴찌라는 거예요. 법은 잘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쉬는 거는 꼴찌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육아해주고 쉬게 되면 승진의 문제가 있고, 중도위에도 그런 게 지난번 올라와서 부당 저기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얘기를 하죠. 중산층이냐 아니냐라고 조사를 할 때 나는 중산층이야 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중산층입니까?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1000만 노동자, 2500만 노동자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노동조합이 있는 노동자는 14.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산재 노동자, 요즘에 색깔을 못 찾아 제가 13년도에 한 얘기예요. 13년 지금 10년 지난 얘기예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한다. 산재 노동자가 행사해야 한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산재 노동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집에 월급을 가져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지 마라. 라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준이효과 예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이효 강화하는 국가의 과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저원의 참여, 교육, 일상활동, 사회적 연대, 주식활동, 확대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한번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합원의 역할인데요. 책임과 의무를 다했으면 좋겠다. 좀 조합활동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믿음을 갖자. 서로 동지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개인주의를 버리고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좀 보여달라. 자신의 직무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비난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판은 하되 비난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체가 단결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달라라는 말씀드리고,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아니었을지라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튼튼해야 노동조합도 튼튼합니다. 우리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전체 몸이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역시 조합원이 튼튼해야 그 노동조합도 튼튼하고 연맹도 튼튼하다고 하는 것, 그럼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빛고운 사랑의 추억이 남아있네. 그대와 함께한 빛났던 순간 지금
저희가 며칠 전에 모바일로 한번 받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각종 병원 평가 준비가 너무 많고 평가 기준으로 업무를 할 때 회의감이 든다. 네. 실은 의료법상에 어떤 평가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요즘은 많이 이 평가 기준도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원들이 느끼기에는 평가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직접 간호 업무라든지 직접적인 우리 어떤 의료와 관련된 업무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은 출발인데 실은 이 부분 평가의 어떤 툴을 잘 다듬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또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의료 행위 중에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좀 평가 위주로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평가를 위한 평가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이 노사 관계로만 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사실은 지금도 많이 힘든 부분을 조금 더 개선시키고 좋은 쪽으로 그다음에 이 평가를 없앨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 부분이 현장에서 조금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원 충원 문제가 항상 걸리거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인원 충원이 안 되고 있다. 네. 현재 있는 인력들이 그 인력들이 제대로 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노동조합, 우리 조합원들, 조합 간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말도 안 되는 일로 욕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막말하는 게 힘들다. 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갑질 현상에 대해서는 개인에 맡겨둘 것이 아니고 국가사회적으로는 관련 법제로 저는 우리끼리 응원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고 엄격히 이 악성 민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제 제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직 전체 차원에 있어서 이 사람을 같이 보호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어떤 문화와 체계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인하대병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인하대병원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힘들다. 워킹맘들에게 유연 근무제가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유연 근무제 이꼬르 또 근로시간 증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현장에서는 육아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본인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이 플렉시벌 타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노동계가 좀 더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유연 근무제 형태로 그 간호교대제 개편도 약간은 뭐 완전 유사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한번 나온 거고요. 간호법 제정 무산으로 준법 투쟁의 의지가 있었으나 과거로 회귀된 느낌이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호법 집회에 나가서 뭐 연맹위원장으로서 발언도 했었고요. 또 이제 이 부분은 입장문도 충분히 냈고 이 부분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의료법하고 간호법은 내용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그 조항 하나하나가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간호법을 만드는 거에 대한 어떤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한 반대인 거죠. 그 자체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네. 의사단체가 우리 원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우리 원장님 있으면 조금 불편할 텐데 그래도 제가 그런 말은 합니다. 의협하고 또 병협하고의 입장은 조금 다르거든요.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단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특히 더 심한데 굉장히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죠. 제가 이걸 의사단체 토론회 때도 가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받았지만 그래서 제가 뭐 해야 될 말은 또 해야 되니까 사실 시장에서의 가치라는 거는 희소성과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면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하게만 만들면 시장에서의 가치는 무한 상승입니다. 여러분들도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다타 직업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희소하고 그 직업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럼 여러분들의 몸값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 뭐래도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연계를 했고, 또 하나는 간호법 제정이 되고 타 직역에도 특별법으로서 일정 부분 의료기사법에도 좀 의료기사법도 조금 더 보완하고 달리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의협이 뭐 조무사 간무협을 끌어들였고 또 타 직역의 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다 끌어들였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우리 타 직역에서 굳이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게 같이 가면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방사선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게 의료기사 6종인데요. 이쪽도 다 좀 더 보완이 되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론이 막 한번 쓸려가면 거기에서 막아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간호법은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고 향후에 어떤 독립적으로 의료 행위를 할 걸 너무 염려해서 그걸 미리 방지한답시고 그 원래 속내는 달리 있지만 그렇게 간호법을 반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운동 공간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에 제가 큰 대기업의 노사 담당 부장으로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 2년 파견 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네.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을 회사 내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시각장애인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는 그런 시각장애인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사업장은 특별히 뭐 물리치료실이나 그리고 웬만한 요새 직장에 다 그 헬스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뭔가 활용하고 하면 일정 부분 이제 그런 걸 설치하고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뭐 노사협의회나 이런 그 노조와 회사가 이야기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는 것도 회사도 뭐 한정된 자원이 있을 테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를 짜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만들고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서 이동으로 인한 적응이 어려워요. 이제 이거 마지막 구축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적응 문제 있습니다. 적응이 어려워요. 그리고 오랜 시간 일해도 의료가 제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저의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거 매우 심각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인단협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임금, 복리후생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직장을 떠나는 요인보다는 일 그 자체에 대한 회의감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따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노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간호사로서의 어떤 자기 어떤 일에 대한 의미감, 뭐 치과위생사로서, 방사선사로서, 임상병리사로서 그런 업무를 찾을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직장 내에서 노사관계만으로 못 풀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대외적 활동을 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여러 위원회에서 참여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어떤 직역들이 그 일에 대한 어떤 의미감을 좀 찾을 수 있게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나온 1년 즐거웠던 일, 우리가 지금 마음이 좀 약간 어둡고 무거워 있으니까 지나온 1년 즐거웠던 일 제가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임금 협상 소급분 들어온 날, 노조 상집 간두시켜준 날,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늘 감사와 즐거움, 좋아하는 사람들과 소소하게 만난 거 먹고 수다 떤 거, 휴가 때 여행 가서 노을을 감상했어요. 오프 해외여행에서 여유를 찾으셨답니다. 코로나 사급으로 변경된 다음에 단체 활동의 기회를 회복했어요. 그리고 칼퇴! 네, 병동 동기 후배와 조합원 교육을 했던 날, 참가했던 날. 네. 그리고 입원 환자가 빠른 회복을 하셨고 퇴원을 하셔서 기뻤어요. 예, 이 보람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0번 마지막이 프리셉터십 시작이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